여러분은 지금 지구에서 가장 큰 뇌를 지닌 동물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향유고래죠. 이들의 성체의 뇌는 약 7.8kg으로 인간의 뇌보다 무려 5배 이상 크며 몸집이 가장 큰 대왕고래의 뇌보다도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대한 머리 전체가 뇌는 아니고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경납이란 조직과 초음파를 증폭시키는 멜론기관이죠. 특히 경납은 그 부피가 무려 1900리터나 되는데 한때 향유고래의 정액으로 여겨져 이들에겐 스펌 웨일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경납은 왁스의 일종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양초, 비누, 화장품 등의 연료로 이용됐는데 이 때문에 과거 향유고래는 포경선의 주요 표적이 되곤 했죠. 그런데 왜 향유고래는 이토록 큰 경납을 지니게 된 걸까요? 1970년 고래 연구의 권위자인 말콤 클라크 박사는 향유고래는 무려 심해 2200m 깊이까지 내려가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데 아마 이 거대한 경납이 무게추로서 잠수에 도움을 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경납은 점차 딱딱해지면서 무게추 역할을 해 가라앉는 데 도움을 주고 반대로 심해에서 사냥 등의 활동으로 체내에 열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경납이 녹아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부력장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향유고래는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나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들은 해양 포유류 중에서 남방 코끼리 물범과 민부리 고래와 더불어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동물들 중 하나이며 최대 잠수 시간이 무려 90분 가까이 되는데요. 이를 가능케 해주는 건 바로 고농도의 미오글로빈입니다. 향유고래는 근육 1g당 차지하는 헤모글로빈도 인간보다 2배나 많긴 하지만 이보다 산소 친화도가 높은 미오글로빈은 인간의 10배, 돼지보다는 무려 35배나 높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향유고래가 큰 경납을 지니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경납이 심해에서 먹잇감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줬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향유고래의 주요 먹잇감은 심해에 사는 대왕오징어와 문어, 가오리 등인데요. 실제로 이들의 배에서는 대왕오징어 사체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심해에는 먹잇감이 적기 때문에 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경납과 그 아래에 있는 멜론기관이 담당하고 있죠. 향유고래가 입술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를 내면 이 소리는 거대한 경납 조직을 거쳐 머리 뒤쪽까지 전달돼 다시 반사되는데 이 속도가 무려 2684m/s로 돌고래보다 2배나 빠릅니다. 이렇게 반사된 음파는 다시 멜론기관을 거쳐 증폭돼 나오고 이것이 먹잇감에 부딪혀 돌아오는 걸 인식해 그 대략적인 위치를 찾는 겁니다. 범고래나 돌고래가 약 110에서 150m 떨어진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데 반해 향유고래는 무려 300에서 500m 떨어진 물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음파 탐지 기술은 고래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죠. 특히 향유고래는 먹잇감을 찾을 때 무려 230dB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행기 이륙 소음이 100dB, 제트기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150dB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세기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들이 초음파로 먹잇감을 기절시켜 잡아먹는 가설도 나오긴 했으나 아직 정확히 검증되진 않았죠. 또 지난 2016년에는 색다른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호주 모나시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올가 박사는 이들의 경납 조직이 커진 건 수컷끼리의 경쟁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향유고래는 수컷이 암컷보다 무게가 3배나 더 나갈 정도로 성적 이용성이 큰 종인데 이는 생식을 위한 수컷끼리의 경쟁이 심하다는 증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수컷들은 경쟁을 할 때 서로 머리를 부딪혀 우열을 가리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는 물론 덩달아 쿠션 역할을 하는 경납 조직도 함께 커지는 선택압이 작용했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그나저나 앞서 향유고래의 먹이 탐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들은 먹잇감을 어떻게 사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향유고래가 이빨고래이기 때문에 먹잇감을 물어 뜯어먹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의 턱 사진에서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네, 바로 이빨이 아래턱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즉 이들의 이빨은 범고래처럼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 발기기엔 부족한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사냥을 할 때 대부분 입을 크게 벌려 그대로 삼키거나 아니면 해저 바닥의 흙을 아래턱으로 긁어 이때 흙 속에서 튀어나온 생물들을 먹기도 하죠. 이런 사냥 습성 때문에 향유고래는 바다 밑바닥을 파헤치다가 종종 해저 케이블에 감겨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흥미로운 가설은 초음파로 먹이를 탐색하는 방법 외에 먹잇감을 유인해서 잡아먹는다는 주장인데요. 2002년 우주해양연구소의 리처드 하비슨 박사는 이들의 이빨과 입 주변에는 발광 박테리아가 서식하는데 이는 심해에서 대왕 오징어 같은 먹잇감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주장한 바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이렇게 잡아먹은 대왕 오징어 덕에 향유고래의 장 내에서는 용연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왕오징어의 크고 딱딱한 입은 소화되지 않고 대부분 다시 토해내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향유고래의 장에서 분비된 담즙과 섞여 긴 소화관을 거쳐 배설되는데 이게 바로 용현향이죠. 용현향은 오직 향유고래에서만 만들어지며 그것도 1%의 확률로만 생성될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라 불리며 1kg당 무려 4천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실은 향유고래는 대부분을 바다 깊은 곳에서 보내는 탓에 연구된 바가 많이 없어 용현향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죠. 자, 그런데 용현향도 용현향이지만 최근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향유고래의 소통 방식과 학습입니다. 앞서 말했듯 향유고래는 초음파를 통해 먹이를 탐색하고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며 학습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여느 고래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같은 종이라도 집단마다 그 신호가 각기 다릅니다. 마치 인류가 한 종이라도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향유고래 집단이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졌음에도 집단 간의 학습과 문화 전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지난 2021년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교의 향유고래 전문가인 할 화이트헤드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포경산업을 들었죠. 향유고래는 천적이 거의 없지만 간혹 범고래가 향유고래의 새끼를 노리곤 하는데 이때 향유고래들은 일명 마거리트 포메이션이란 꽃잎 모양의 진을 펼쳐 새끼를 둘러싸 보호합니다. 그리고 범고래가 접근하면 암컷들은 강력한 꼬리를 휘둘러 범고래를 몰아내죠. 그리고 이는 인간의 포경선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에서 19세기 초반까지의 초기 포경산업은 배를 타고 고래를 쫓아다니며 쇠작살을 던지거나 쏴서 사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향유고래의 마거리트 포메이션은 오히려 포경선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열어줬죠. 고래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무리가 모여 대형을 형성했으니 고래 사냥은 식은 죽 먹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이트헤드 교수는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죠. 포경이 시작된 지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북태평양 지역의 향유고래 사냥 성공률이 58% 가까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의 쇠작살이 형편없어진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바로 향유고래들의 학습이었습니다. 화이트헤드 교수는 포경 역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이후 인간의 본격적인 포경이 시작된 후 향유고래들은 마거리트 포메이션을 포기하고 포경선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도망가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리고 향유고래의 어느 한 집단의 이런 행동은 북태평양 지역의 다른 향유고래 집단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는 이것이 고래 사냥 성공률을 크게 떨어뜨린 진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런 급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는 유전자 변화에 의한 진화가 아닌 문화적인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향유고래 역시 인간의 탐욕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음파 탐지 기술과 수류탄 작살 등 포경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고래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갔고 그 결과 과거 110만 마리에 달했던 향유고래의 개체수는 오늘날에는 30만 마리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해양 폐기물이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한 채 깊은 바닷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